서울의 일부 지역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싱크홀, 전국적인 문제라는 주장이 서울신문에 실렸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 한 달에 1.79골로 땅이 내려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 인프라가 노후화되면서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인데요. 자, 지도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싱크홀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 사거리 지난 2012년에 나타났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시 인천입니다. 영종 하늘도시에서 최근입니다. 가로 6m, 깊이 5m의 싱크홀이 발견됐었죠. 충북 단양입니다. 깊이가 무려 10에서 15m짜리, 또 울산 중구에서도 1m짜리가 발생해서 차량의 일부 파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에서 발생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요. 지하 지층 데이터가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이미 하수관노가 48%가 이미 30년이 넘어서 노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방은 제대로 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설계 단계부터 지하수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요. 또 완공 후에도 땅속 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단발적 조사보다 근본적인 원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사진 속 두 서류를 먼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둘 다 28사단 헌병대에서 작성된 서류입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 짐작을 하셨을 텐데요. 두 서류의 문서 기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죠. 이 부분은 같은 서류지만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부검 결과 한부라고 쓰여 있지만 옆에 서류는 의무 기록 사본 3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도 서류의 출처가 모두 다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문은 이를 두고 군에서 조작을 한 흔적이라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군 검찰의 초동 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렇게 서류 자체에서도 오류를 찾아낸 것인데요. 사건 첫날에도 수사 당국이 구타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철수를 했으며 구타를 목격한 병사의 신고 후에야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병 사건을 통해서 군대 내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쇄만이 답이 아니죠. 군도 이번 사건은 투명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인지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시죠. 스포츠 스타들에 대해서 조명했는데요. 악플에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인다. 의리축구 논란으로 한순간에 영웅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죠. 자, 이런 말을 들었군요. 부동산 임대업이나 해라. 자, 절정의 타격감으로 메이저리그를 평정하던 추신수 선수. 대표팀에 합류해서 2010년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안겨주기도 했죠. 요즘 성적이 좀 좋지 않자 같은 한국인인 것이 부끄럽다. 아예 국적을 일본으로 바꿔라라는 악플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리듬체조 선수 손현재 선수도 예외는 아니었죠. 심판을 매수했냐, 또 양궁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기보배 선수 운이 좋았다. 이런 글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고된 훈련을 참고 견뎠는데 끝에 돌아오는 것은 인신공격성 악플, 선수들을 좌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추신수 선수는요, 최신 기사 댓글 333개 중에서 무려 267개나 비난이었다고 합니다. 극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제각각인데요. 장민환 선수는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말만 듣기에도 시간이 모자랐다면서 악플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두산 베어스 홍성훈 선수, 악플도 관심이라며 감사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반면 팬이 무심코 던진 막말에 아예 운동을 접고 은둔 생활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곧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막하죠. 이번에는 선풀, 그러니까 기분 좋은 응원의 말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미리 기원해보면 어떨까요?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살펴보겠습니다. FBI가 뽑은 세계 10대 도난 미술품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싼 작품 좀 볼까요?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작품입니다. 가격이요, 무려 5,113억 원입니다. 그런데 1990년에 도난당했습니다. 자, 옆에 그림을 또 살펴볼 텐데요. 자, 이 그림입니다. 2002년에 도난을 당한 빈센트 반 고흐의 스웨베링언 바닷가의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가격이 무려 307억 원입니다. 또 가격을 측정할 수 없는 유물도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아는데요. 2003년에 도난당했습니다. 페르시아 유물입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상당히 있어 보이죠. 이렇게 미술품을 훔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은행보다는 경비가 허술합니다. 절도범에게 쉽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몽크의 절규라는 유명한 작품을 훔쳤던 한 도둑은 실제로 형편없는 보안에 감사한다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엄청난 가격에 비해서 운반과 은폐가 쉽죠. 마피아 등이 마약 거래 같은 불법 거래에 돈 대신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에 범죄 조직을 수색한 캐나다 경찰, 무려 63개의 작품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 공유가 쉬워져서 이 도난 작품들이 속속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술 애호가들에게 참 다행인 소식인데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이 10대 도난 예술품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